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전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전략과 잡초 5장부터 다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집에서 혹시 잡초에 관련된 책이 있나 찾아봤더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잡초 치유 밥상. 예.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잡초의 재발견. 그래서 여기 보면 집 앞에서 뜯어먹는 건강 힐링 레시피. 그래서 저도 이거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찾아갖고 왔습니다. 황 팀장이 잡초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뭐 우리가 뭐 식물학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이 잡초, 전략과 잡초에서 이제 임플리케이션만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장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으로 차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만 이제 짚고 오늘은 끝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 빨리 가도 되는 건가요? 네. 아, 평일날 해야 좀 진도가 빨리 나가나 본데.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뭐 여유가 있으면 안 돼요. 여유가 있거나 룸이 있으면 사람들이 끝없이 퍼지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5장 살아남기의 플랜 B를 준비한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렇죠. 플랜 B라는 말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랜 A는 최선, 플랜 B는 차선, 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잡초는 이제 플랜 A와 플랜 B 이 다 갖고 있다. 근데 실제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식물은 플랜 A와 플랜 B가 다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꽃의 색은 다 의미가 있다 이랬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이 꽃의 색에 의미가 있다는 거에 이제 가장 큰 거는 뭔가 하니까 이 수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직꽃가루가 다른 수술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꽃가루가 와봤자 그게 수분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거는 번식이 가능한 걸 같은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새는 그 번식이 안 되고, 뭐 라이거도 번식이 안 되잖아요. 첫 종은 되지만은 그 다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꽃가루로 가버리면 곤란하니까 꽃이 색깔을 갖고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초봄엔 노란색 꽃이 핀다는 거죠. 개나리. 예, 개나리, 뭐, 꽃등의 꽃, 뭐, 이런 것들은, 노란 꽃이 딱 피면은, 노란 꽃을 좋아하는 그 꽃등에가 가가지고 그걸 딱 잡아갖고 옮겨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벌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보라색 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이 그 꽃으로 찾아가는데, 그 또 보라색 꽃에는 뭐가 있는가? 비표가 있다네요. 비표를 찾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꽃 깊은 데다가 벌이 딱 들어왔을 때 문을 사겨주는 모양이에요. 암고. 예, 암고, 뭐, 고구마, 뭐 이러면은 다 열어주는 모양. 그 안으로 쏙 들어가고 잡아먹었는데, 이 벌이 계속 암고를 애우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꽃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장에서 이제 새로 알아낸 게 뭔가 하니까, 이 풍매화와 충매화라는 게 있는데, 풍매화는 지금 제가 이제 꽃가루 알러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화가루 날릴 때 그 꽃가루 알러지 있거든요. 죽을 지경입니다. 네, 죽을 지경이죠. 그 풍매화거든요, 그게. 풍매화인데, 이 풍매화는 꽃을 못 피우는 식물들이 이 바람에다가 실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이게 벌이나 나비나 이게 벌레들을 불러내죠. 불러내고 꿀로 유인을 해가지고 하게 하고. 그래서 풍매화에서 충매화로 발전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 풍미아들 좀 다 없앴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습니다. 봄하고 가을 뭐 환절기 때 이 풍미아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죠. 풍매화가 또 그게 뭐냐면은 그 번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붙어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코 점막에 들어붙어 가지고 엄청나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풍매화에서 충매화로 발전했다. 그래서 충매화에도 비표가 있다. 그리고 똑같은 꽃이 똑같은 꽃으로 간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 지자기가 조금 교란이 있어가지고 꿀벌이 자기 집을 못 찾아가요. GPS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꿀벌이 죽으면은 전 세계 농작물이 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그 꿀벌이 가버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마도가 안 돼요. 도마도 할 때 꿀벌을 갖다가 풀어놓거든요. 하우스 안에다가 꿀벌을 갖다가 쫙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막 옮기거든요. 근데 꿀벌이 없어지면은 전체 작물들이 다 가버린다.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잡초가 제꽃 가루바지를 하는 놈이 있고 다른 꽃 가루바지를 하는 놈들이 있는데 논에 나는 잡초들은 제꽃 가루바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그 논을 확확 갈아엎으니까 저 빨리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다가는 이 이세를 못 남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번식에 용이한 것이 제꽃 가루바지인데 험악한 이 지형에 있는 밭에 나는 잡초들은 다른 꽃 가루바지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잡초들도 자체 내로 그냥 계속 그 순혈주의로 가면 그 근친상간이죠. 근친교배죠. 근친교배를 하면은 결국은 문호가 좁아지면서 도태돼 버리는. 우리 인간들 조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년에 잘 나가던 그 그룹 중에 거기는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출신 아니면은 명함을 내지 마라. 그래서 항상 그냥 아주 최고 엘리트로만 한 그런 곳에서는 결국 뭐 대마불사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갔다. 그래서 이 다른 꽃 가루바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잡종이 강하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 이 결국은 이제 논에서는 뭐 누구는 안 그러고 싶으냐. 근데 이게 뭐 갑자기 그냥 확 갈아엎고 이러니까 우리는 급한 대로 빨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항상 그렇잖아요. 보면 뭐 신문에도 일 터지는 거 보면 말이죠. 꼭 네 사람을 심는다. 측근이다. 이래가지고 보면은 뭐 고등학교 후배니 무슨 뭐 대학 후배니 뭐 맨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 이게 다양성 확보가 안 돼서 참 잡초들도 그렇고 이 인간 사회도 꼭 마찬가지인데 이거 보면서 야, 인간 사회랑 너무 비슷하다.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다. 그리고 심지어 제일 최고의 전략이 뭐냐? 양다리 전략이라는 양다리. 예, 양다리. 내 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두 개 다 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조절해 놓은 이게 최고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 잡초들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특히 정치하시는 양반들 잡초한테 좀 배우세요. 맨 그냥 자기 사람 갖다 심고 뭐 낙하산 투척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전부 거기서 일 터지는 거예요. 안 돼. 이건 제가 볼 때 뭐 좌든 우든 뭐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어. 전부 잡초한테 배워요. 그렇죠. 잡종 강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자꾸만 기득권이 의사 아들이 의사 하려고 그러고 법률가 아들이 법률가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어전원 그다음에 뭐 또 뭐야 로스쿨 뭐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순혈주의로 계속되니까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돈 없는 사람들끼리 또 결혼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잡종이 안 되죠. 소셜 믹스가 안 돼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꽃 가로바지들 하십시오. 그리고 잡초한테 좀 많이 배우십시오.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번성해 가는지. 그래서 플랜 A는 뭐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타가 수분이죠. 다른 꽃가루를 이렇게 받는데 이 꽃가루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가 수분이라도 한다는 거죠. 자가 수분.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나무로부터 종자를 받아오는 유전자를 받아오는 게 가장 좋은데 안 되면은 자가 수분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달팽이나 뭐 그다음에 지렁이도 마찬가지죠. 만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못 만나면 뭐 자웅동체로 자기가 수정하고 그다음에 만나면은 서로 또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달맞이 꽃 같은 것도 해가 있을 때는 딱 꽃을 피고 다른 그 곤충이 올 때 기다렸다가 없으면 딱 닫고 폐쇄화라 그래가지고 자기 암술 수술끼리 딱 해가지고 다시 번식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플랜 A, 플랜 B.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타가 수분이 제일 좋다. 남의 시를 받아들이라. 이게 이 장에 제일 좋은 겁니다. 다양성 확보. 예. 안 그러면은 금교 약세라 그러죠. 그래서 그 뭐 유럽의 그 귀족들이 옛날에는 같이 사촌끼리 결혼했죠. 일본도 그랬죠. 그래서 정신병 같은 거 많이 생기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귀족들은 키가 작아요. 그리고 치열이 굉장히 고르지 못해요. 이게 근친상간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래요. 그 웨스트 윙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 미드라 그러죠. 그거 보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민주당을 좀 혁신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간단하다고. 그 좀 쓸만한 공화당원 하나 참으로 집어넣고 개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은 우리 민주당이 혁신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항상 다양성을, 그 다양성이라는 게 싫어하는 이유가 CEO 리스크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시죠? 예. CEO들이 말해요. 참모를 뽑을 때 보면은 꼭 지 같은 애들을 뽑아. 안 됩니다. 자기가 다혈질이면 아주 과묵한 그런 참모를 뽑고 자기가 과묵한 스타일이면은 아주 스피커가 좋은 그런 사람을 뽑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참모로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제일 큰 그 잘못이 뭐냐면 꼭 자기하고 붕어빵을 뽑아. 그게 문제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SK 전략 다시 얘기합니다. 잡초한테 좀 배우시오, CEO들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과점 시장 같은 데서는 이제 옛날에 제가 SK 영업 간부들 가르칠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LG 칼텍스 가서 기름 넣어라. 좋은 얘기입니다. 예. 아들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봐라. LG 칼텍스 강의할 때는 제가 또 SK 가서 넣어라. 서로 벤치마킹을 해야지 발전하게 된다. 이랬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그 뒤로 계속 강의 의뢰가 오던가요? 계속 옵니다. 난 잘렸을 것 같아. 실제로는 안 하죠. 그래도 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럼 6장으로. 예. 5장은 그게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플랜 A와 플랜 B. 그래서 자가 수분도 하고 타가 수분이 가장 좋고 그 베스트 웨이도 있고 안 되면은 자가 수분. 예. 6장으로 5장 마무리하고 6장 새로운 곳을 찾아 번식한다로 넘어가 볼까요? 예. 사실 뭐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식물이 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동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널리 퍼지면서 번식을 할 수 있을까? 네,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이 장에서는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이 이제 번식하는 거, 어디 가면은, 서산대사 지팡이를 탁 땅에 박았더만 이게 나무가 됐다 그러죠. 우리 거짓말이라는데 실제 맞아요. 우리가 전지해가지고, 나도 화분에 밑에 있는 거 하나 꽂아가지고, 이게 잘라가지고, 줄기 하나 잘라가 심었는데, 이게 여기 또 나요. 아니, 근데 지팡이로 쓰고 나면은 그게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실제로 이제 느릅나무 있죠, 느릅나무. 네. 느릅나무 아시죠? 느릅나무 군락지는 밑에 보면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군락이 생겼어요. 그래서 느릅나무 쪽에는 밑으로 뿌리가 이렇게 뻗쳐나가가지고 그 숲을 이루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못 움직이는 이 식물들이 움직이게 하려면은 다른 놈들을 오게 하죠. 새가 열매를 먹고 와가지고 그 똥을 싸가지고 그 퍼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숲이 이렇게 잘 나는 게 굴참나무, 갈참나무, 참나무들은 뭐냐면 도토리를 내죠. 그죠? 근데 이걸 숲을 우거지게 하는 게 다람쥐랍니다. 예, 다람쥐가 이 겨울을 나기 위해 가지고 까딱 하고 땅을 파가지고 묻어 놓는데요. 근데 이게 지가 어디 묻어놨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 이게 다 모르지는 않겠지. 그렇죠. 네, 하도 많이 다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지가 까먹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식물에서 제일 이 장에서 이제 제일 한 게 또 임플리케이션의 굉장히 강한 게 뭐냐 그러면 식물에서 제일 적이 뭐냐 그러니까 GM이래요. GM이 밑에 씨가 탁 떨어지면은 햇빛을 다 가르기 때문에 크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에서 그랬잖아요. 그걸 낳으면은 저 서울로 보내고 다른 데로 보내요. 부모를 갖다 빨리 떨어져야 그게 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끼고 살지는 않죠. 떨어 보내죠. 자기 서식지를 찾아가지고 부모로부터 빨리 떨어진 멀리 떨어진 그 종일수록 번성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이 장에서 이 최대적이 자기 M이다 이걸 보니까 끔찍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마마보이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케어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조금 이 독립심 이렇게 번창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글쎄가 아주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애를 끼고 돌면 안 되고, 그래서 왜 이제 영국에서 그랜드 튜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귀족의 자제들을 갖다가 유럽이죠. 도버 해협 건너서 유럽을 한 바퀴 쭉 세상을 보고 와라. 이제 그럴 때 애들만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가정교사를 한 명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철학자가 그랜드 튜어를 하면서 물론 이제 애들도 구경하지만 본인도 이제 구경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게 있다는 뭐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애를 너무 끼고 있으면 안 되고 좀 넓은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잡초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핑거 포스트라는 책,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것도 보면은 이태리 귀족 아들이 그런 투어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투어를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가가지고 홉스의 기관도 보고 막 이러죠. 예, 거꾸로 대륙에서 영국으로 투어를 간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도 그거의 결과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애덤 스미스도 가정교사로 대륙 투어 갔었을 때 따라가가지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쓴 책이 국부론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자녀를 또 강하고 또 넓은 식견을 가지게 하려면 여행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지금 6장에서도 지금 씨앗
그러니까 씨앗이 사실 식물이 좀 대단한 발명품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씨앗을 만들어서 이제 널리 퍼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식물이 썼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그게 종자 주권이라는 게 요즘 이제 크게 대두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훼 농가들이 빨간 장미 이거 하면은 전부 로얄티 다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벼라든지 뭐 이렇게 호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종자가 어디 있건가 하면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 미리 이걸 선점하고 있어요. 다 육종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농사는 쇠가 빠지고 우리가 짓고 이 로얄티를 다 줘야 됩니까? 그래서 한국형 그 종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는 이제 씨앗 주권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씨앗이 멀리 갈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옥수수 같은 거 해가지고 집에 처마에다가 걸어놨거든요. 씨옥수수라고. 그리고 또 씨감자라고 그러고 들어봤죠. 이 감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자를 잘라가지고 그냥 넣어요. 그 흙에다 심으면은 거기에서 싹이 트고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걸 씨감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감자 하나가 한 쪼가리가 나중에 뭐 수십 개 뭐 이런 식으로 걸리죠. 그 씨앗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씨앗의 발명. 이게 식물의 그거다. 그죠? 그래서 개미한테 씨앗 운반시키는 거 있죠. 뭐 종침이라는 거 해가지고 그 밖에 맛있는 거 먹고 나면은 씨가 딱 남는 거예요. 개미가 갖고 갔는데 이걸 못 먹으니까 시래기거든요. 이거는 집 밖으로 이렇게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싹이 튼다 뭐 이런 게 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생존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하는 게 전부 다 생존 전략입니다. 보면 그래서 네, 씨앗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인간도 식물을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나요? 그럼요.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죠. 인간의 그 신발에 붙어서 나오는 거 있고 옷에서 붙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많죠. 그다음 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외래종입니다. 수출입 때문에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다른 나라는 외래종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데 이 대한민국은 생태계가 파괴가 안 된대요. 왜 그렇답니까? 뭐 대단하대요. 왜냐면 황소개구리 있잖아요.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가 옛날에 난리였거든요. 붕어도 다 잡아먹고 막 난리였어요. 그거 갖고 황소개구리가 또 어디 좋다 이랬더니만 사람들이 그 전부 다 박살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제일 그거 한 게 부르기하고 베스였거든요. 베스. 베스가 그 외래종 그 민물고기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베스 잡아오면은 뭐 지자체에서 돈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베스가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베스가 지포로 갔습니다. 지포. 쥐포? 예, 지포 대신에. 베스를 지포같이 쫙 해갖고 감미하고 딱 이래 보니까 이 맛있고 영양분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스가 이제 지포의 재료로 가. 그래서 이제 베스가 씨가 말랐어요. 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을 아마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나라는 외래종이 와갖고 전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데 이 한국은 외래종이 잠시 왔다 번창하다가 싹 흐르는다. 근데 저는 외래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난 뭐 잘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안정되어 있다는 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일본을 보면 말이죠.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뭐 외래종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냥 박살이 나는 잘 침투하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한번 침투했다 그러면은 뭐 박살이 나. 근데 평소 때 중국 쪽에서 한번 왔다 가고 일본 쪽에서 한번 왔다 가고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지만 소련 오고 뭐 독일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생력이 오히려 더 강해지지 않을까. 물론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큰 비극이 벌어지겠지만 그런 거를 견뎌냈다. 그래서 외래종을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면역력을 키우는 좋은 호재로 쓰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외래종이 이제 세죠. 잡종 강세를 해가지고 환경이 자기들한테 허락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세고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외래종이냐 뭐 토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한 종이 승자 독식을 하려고 하는 그 이제 상황을 막아야 된다. 그게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그 뭐 일본 민들레, 서양 민들레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양미역취라고 하는 잡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양미역취라는 게 원래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얘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뿌리 쪽에서 이렇게 독을 품어내는 독성을 품어내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자꾸 죽이는 그래 가지고 걔들이 죽고 나면은 또 이제 자기 씨앗을 퍼뜨려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세력을 불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 비극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정작 양미역취가 세력을 굉장히 넓혀가지고 승자 독식하는데 거의 성공을 했어요. 근데 승자 독식을 성공한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네들이 뿜어내는 그 독성이 다른 식물들한테만 치명적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새끼들 한테도 치명적이 돼가지고 스스로 몰락하고 마는 이런 어떤 양미역취의 비극을 보면서 그 한때 이 기업들이 점점 이제 공룡 기업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천적들 다 잡아먹고 뭐 경쟁자들 다 쓰러뜨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몸집이 스스로 불어나는 거를 감당이 안 돼. 이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좀 통제가 적절히 돼줘야 되는데 외부의 경쟁자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스스로 방만해지고 뭐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요즘 그 플랫폼 기업들 보면 말이죠. 이 꼭 양미역취 같아. 막 이렇게 독성 뿜어가지고 쪼무레기들 다 죽이고 나서 자기 자신도 이제는 스스로의 공격 대상이 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 질레트라고 하는 면도날 회사가 굉장히 그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날 면도할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날 한 개 때. 그 다음에 다른 회사가 두날 면도날을 따라오기도 전에 스스로 세날 면도할 만들어가지고 자기 회사의 두날 면도알을 도태시켜버리는. 그리고 또 다른 경쟁 기업이 따라오기도 전에 네날 면도알 또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와 자신과 경쟁해 나가는 뭐 이런 이제 뭐 전략이라 그럴까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은 나태해가지고 공룡처럼 전멸하는 이런 비극이 온다.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양미역취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옛날에 김우중 회장님이 했겠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널리 퍼뜨려라. 널리 퍼뜨려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잡초의 전략이 굉장히 좋은 거다는 거죠. 널리 퍼뜨리기. 그러니까 거기서 있으려고 여기서 내가 성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널리 퍼뜨리라.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 대처로 나가라. 뭐 이런 거죠. 6장은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또 넘어가시죠.
뭐 오늘 진도 잘 나갑니다. 제가 좀 실장으로 넘어가죠. 내용을 얹으려다가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사실 6장에서 MS 얘기도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좀 말씀하신 하시죠. 하세요. 네. MS 같은 경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회사였지만 사실 되게 힘들었었던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되게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윈도우랑 오피스 기반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인도 출신 CEO인가요? 그분 이제를 CEO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MS가 다시 일어났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룡 기업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MS도 사실 휘청 한번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내부에서 이제 그거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책이 히트 리프레시인가? 제가 지금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 히트 리프레시. 예. 그 책 되게 볼만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책 생각이 나가지고, 예, 그 말씀 하나 드리려고, 예, 잠깐, 예,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7장, 잡초와 인간의 끈질긴 싸움. 예. 사실, 제가 주변 분들한테도 이 잡초 얘기한다고 하면서 했더니, 이제 개인 텃밭으로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 잡초 풀 뽑기가 엄청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여기 불사신 같은 괴물 잡초. 근데 사실 이 말은 진짜 지금 조그맣게 자기 텃밭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공감이 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장수는 얼마 안 되는데, 예. 요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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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잡초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씨가 땅 밑에 많아가지고 예. 앞에 잡초가 뽑히면은 빨간색 자외선이 확 떠오니까 빨리 확 자라게 그걸 또 뽑아내면 그 다음날 또 확 자라고 이러는 거죠. 그게 불사신이죠. 근데 똑같은 잡초는 아닌 거죠. 그죠? 뭐.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에서만 잡초가 살기 때문에 인간과 잡초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게 이제 제초제인데, 저도 이 제초제의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 이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봤어요. 예.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 뭐 광합성을 막는 작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초제는 상당히 성과가 좋아졌죠. 31시간 되는 노동을 뭐 1시간으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갔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또 배운 사항이 뭐냐 그러니까 이 잡초 중에서 벼잡초가 있대. 벼잡초. 벼잡초가 나오면은 이 클 때는 벼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게 익으면은 이 벼는 익으면 고기를 숙인다 그러죠. 이 절대 이게 탈곡을 안 하거든요. 지 스스로 그 씨를 안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스스로 씨를 퍼뜨려야 되는데 농작물은 스스로 씨를 안 퍼뜨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는데 벼잡초는 딱 오면 알이 했는데 연걸었는데 이걸 다 퍼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확하러 가면 알이 하나도 없어. 축쟁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또 막 자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작물로 만들려 그러면은 비탈곡성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비탈곡성. 그 열매를 딱 맺었을 때 요걸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예, 그걸 보면서 또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돈을 벌어오면 사람들이 탁 다 쓰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가 되려면 요 비탈곡성으로 딱 이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부자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게 비탈곡성.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벼는 사실 비탈곡성이 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인간이 계속 자기를 끊임없이 번식시켜 주니까. 예. 그러니까 벼가 작물로서 이제 가치를 가지려면 비탈곡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초벼. 저는 이제 놀랐어요. 여기서 잡초벼라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게 논농사 짓는 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진짜 골치 아프대요. 잡초비 하나 있으면은. 근데 진짜 이번에 곡식 잘 됐다 이랬는데 가봄 하나도 없대. 도망한 거지. 죽정이면. 그러니까 어쨌든 제초제에 또 대항하는 뭐 슈퍼 잡초가 나왔다고 또 이거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도 남용하면 슈퍼 바이러스가 나오잖아요. 슈퍼 항생제, 슈퍼 박테리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끊임없는 싸움이네요. 결국 제초제를 이겨낼 수 있는 또 잡초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뭐 코비드도 마찬가지죠. 이게 조금만 주춤하면은 바로 이걸 갖다 완전히 공략을 안 하면은 자꾸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변이. 네. 뭐 아일랜드 변이, 남아공 변이 뭐 이래가지고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 쫓기고 하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맞는 백신은 거의 물 백신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변이가 많이 돼버리면은. 이거 진짜 코로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몰리다 볼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그냥 감기처럼 될 것 같은데. 잡초로 돌아갑시다. 예. 근데 저는 요번 제초 중에 뭐 화학 제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한테 가장 인사이트를 준 제초 방법은 오리농법이었습니다. 예. 오리농법. 예, 오리농법. 오리농법이라는 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 새끼 오리를 논에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오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벌레들을 잡아먹는데 그 해충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벼가 자라는데 여러 가지로 그 해를 끼치는 해충들을 요 오리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해충도 잡아먹고 저 친구들끼리 막 놀러 다니고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러다 보면 이 흙탕물이 일어나가지고 이 흙탕물이 햇빛이 오는 것을 차단해가지고 밑에 있는 잡초들이 광합성을 못해서 못 올라오게 만드는 이게 아주 기발난 그러니까 잡초 씨앗을 직접 먹지는 않지만 잡초가 생육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광합성 작용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근데 물론 이거는 의도된 결과가 아니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 잡초가 자라지 않게 되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새끼 오리가 무럭무럭 자라고 나면 이제 또 맛있게 잡아먹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 농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타삼매입니다. 첫째, 해충을 없애준다. 둘째, 잡초가 안 자라게 해준다. 셋째, 맛있는 오리 구이를 먹을 수 있다.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닌가.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도. 그리고 뭐 어떤 화학 제초제나 또 이제 살충제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생태계에도 또 인간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 뭐 계속 잔류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리가 먹고 싶네요. 말씀. 예? 오리 그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오리 한번 먹읍시다. 네. 우렁이 농법 있잖아요. 우렁이. 여기 또 네. 우렁이 농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우렁이 농법이 일본에서는 이 우렁이가 잡초만 먹는 게 아니고 벼까지 다 갉아 먹는데요. 근데 한국은 안 갉아 먹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봤더만 한국의 겨울이 너무 혹독해가지고 우렁이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은 우렁이 농법이 벼를 키우는데 성공했는데 일본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래. 거기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겨울이 상당하답니다. 러시아 아이들도 한국 오면 뜬다 그러거든요. 서울에 오면은. 그래서 서울 딱 오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대요. 전부 다 이 이상한 운동선수 같은 걸 입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안 돼요. 정말 이게
살이 A는 추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겨울이 추우면 병충해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겨울이 추우니까 한국 사람이 김치 같은 거, 매운 음식도 잘 먹고, 그래서 뭐, 그 바이러스도, 내성도 좋고, 막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이 상당히 좋은 땅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제 다른 책들을 보면 사실 생태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천적이죠. 이런 거 하는 거에 실패한 사례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토끼가 이제 그러니까 토끼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계속 천적들을 투입했다가 실패하고 뭐 그래서 함부로 사실 생태계에 이런 천적을 투입해서 교란시키는 거를 하면 사실 되게 위험한 거다. 예, 라고 좀 많이 봤었는데, 근데 여기서 뭐 오리농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봐도. 예.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천적 얘기하셨는데, 사슴, 디어, 예. 사슴들을 이제 보호하느라고, 하면은, 얘들이 뭐 엄청나게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그 바로 한 칸 밑에 있는, 다 잡아먹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디어 헌터 시즌이 딱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또 들어가 쏴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건데, 뭐, 오리농법 경우나 뭐, 잉어농법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여튼, 저는 잉어보다는 오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리농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리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예. 빠른 진행을 위해서 예. 1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예. 8장 잡초가 되려면 특수한 능력이 필요하다.